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진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한신기계. 한신기계요.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도 좀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7,610원에 48%요. 7,610원에 48%요. 예. 한신기계 주가가 참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뭐 많이 갔을 때 15,000원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6,7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네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많이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비중을 점점 늘려오신 거죠 지금? 예, 이게 초반에 좀 예. 비싸게 주고 사서 네. 분할 매수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낮춰놨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신기계. 아무래도 전화 주신 이유는 굉장히 또 답답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뭐 터지긴 터지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점차 드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 예. 말은 나오는데 원전 뭐 그쵸. 관련해서 말은 나오는데 예.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원전 관련된 종목 사실 뭐 이번 정부에서 워낙에 또 정책적으로 밀어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 원전 또 갈 거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지만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자, 그러면 지금 목소리에도 약간의 실망감이 묻어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신기계 과연 여기서 멈추는 건지 한 번 더 재도약할 만한 기회가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전, 뭐, 간다, 얘기는 하는데, 특히 한신기계 제일 빨리 달려갔던 종목인데, 많이 쉽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한신기계 지금 종목 상담을 벌써 두 번째 받는 것 같은데 공개 방송에서도 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뭐 이제 한신기계 쪽에는 이제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공기 압축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공기 압축기가 국내 원전사들에게 좀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이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업 내용은 이렇고 공기 압축기가 하는데 국내 원전에 부각이 된다. 지난번에 상담을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 이제 같이 차트 좀 보시죠. 제가 지금 줄 그어갖고 네모칸 2개씩 쳐놨거든요. 예. 주가 그때 5,690원 찍고 10월 달에 올라올 때 이 폴란드 수주에 대한 뭐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웨이팅하우스인가요? 미국 쪽에? 웨스팅 뭐 이름 좀 정확히 기억 예. 안 나는데 뭐 폴란드 수주를 뺏긴다 준다 뭐 말들이 많고 좀 있었고 근데 결국은 해냈거든요. 한수원 쪽에서. 그리고 체코도 지금 아직도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집트 또 가져왔죠. 뭐 우리나라 어떤 원전의 K 원전의 켜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내용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며칠 전입니다. 지금 12월 5일 날 그 코엑스인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좀 약간 국내 어떤 수출에 대한 치적 가리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나왔던 내용이 이제 방산, 그다음에 K 컨텐츠, 네. 그리고 원전,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 쪽이었습니다. 네. 내용 나오는. 결국은 현 정부에서 지금 탈원전은 절대 포기 안 하겠다. 그렇죠. 네, 이 내용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단지 한신기의 단점이 뭐였냐면 그때 주가가 그때 상담을 받았을 때도 1차에 60일 평균 이동 평균선 정도에 좀 정리하시고 뭐 하여튼 아이디가 뭐 러브 쑥이었나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주 오시는 그런데 분이죠. 좀 더 올라가면 이 상승폭이 이제 8,300원. 나머지 물량을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안 좋은 쪽이 뭐냐면 예전에 원전이 맨 처음 부각됐을 때는 추천을 드렸던 게 일진파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예.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일진파워도 지금 주가가 기간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일진파워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어요. 네. 원전 부각이 됐대. 그러니까 버팀목 역할이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에너토크라든지 보송파워텍 정말 종목이 많은데 한신기계는 결국은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았다는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적자가 좀 있었고요, 분기에. 그러니까 전년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52억이었었는데 2, 3분기 모두 다 적자를 쓴 겁니다. 일단 그럼 실적 부분이 기대될 부분이었고 그럼 뭐 원전이 실적으로만 갔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모멘텀을 탔는데 향후에는 원전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구간에서는 좀 비이성적인 시세가 나요. 일단 달리기를 먼저 시작하고 약간 진정이 되고 나면 버틸 언덕이 있느냐 네. 이걸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신기계는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아까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체코 수주권인 것 같아요. 네.
한손 쪽에서 입찰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보완을 좀 해서 한 번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 그게 이제 내년도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탈원전 소식이 이제는 뭐 여기에 지금 실적은 기댈 부분이었기 때문에 뉴스플로우를 이제 타줘야 되겠죠. 네. 근데 요새 잠잠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말씀드려서. 뉴스가 안 나와요. 신재생 파트 쪽이 다 좀 조용한 쪽이고,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패착적 요소를 보시게 되면 뭐 지난 것에 관해서는 전 늘 말씀드리지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 네. 뭐 지난 것은 그때는 또 그게 최선의 또 결정이셨어요. 네. 내려왔는데 비중이 일단 좀 많다는 부분,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고요. 비중을 일단은 축소하는 전략을 먼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매를 좀 채울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탈원전은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 정권 내에서는 좀 가져가겠다. 투자 기간을 먼저 정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제가 정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우선 뭐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은 좀 받치면 안 되지만 원전 뉴스 플로우가 나왔을 때 리바운드 쪽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리바운드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반등세가 많이 나와봤자 우리 시청자님의 진입 단가 쪽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아요. 레인지 범위로 따지면 7,500원에서 7,600원 선. 그리고 이제 손절매를 채운다면 역시나 10월 13일 날 찍었던 저가에 손절을 채우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양쪽으로 드리겠습니다. 5,690원 이탈 시에는 좀 아프지만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네. 한신기계에 지금 적자 찍고 있고 네임드가 그렇게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기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반 축소 의견 드리고요. 반등 시에는 저는 뭐 한신기계를 뭐 굳이 가져가야 되겠다 전략을 다신다면 비중을 10% 정도만 유지해서 좀 가셔서 그때 돼서 다시 뭐 주가가 좀 밀린다면 원전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단가가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레인지 법에 7,500원, 7,600 반등 시에 비중 10%만 남기고 우리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군의 경우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원전 관련주들도 초창기만 해도 사실 다 같이 움직이면서 이슈 나면 쭉쭉 올라갔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청자님, 한신기계는 실적이 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전 관련된 이슈가 지금 완전히 죽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그때 리바운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매수하신 가격 그 수준입니다. 7,500원에서 7,600원 정도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얼마 전에 나왔던 저점 부근이죠. 그러니까 5,690원 여기 이탈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과감하게 절반 이상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한신기계 살펴드렸습니다. 한신기계 뭐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무섭게 움직였을 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단연 솟구쳤던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쉬어갈 때는 또 굉장히 오래 쉬어갑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고 손실 크게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제니인데요. 블랙핑크 멤버이실까요? 네, 동국제강 19,9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매수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줄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동국제강 철강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일단 오늘은 좀 상승 흐름 나와줬는데요. 3.83% 상승하면서 13,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동국제강 일단은 좀 말씀하신 대로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최근에 좀 중국산 철강 가격 경쟁력 약화로 호조가 좀 지속되면서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 또 해외 지분을 좀 정리하면서 재무 구조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재무 구조도 튼튼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최근에 건설 업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동국제강 좀 말씀하신 대로 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될지
있을지 진단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동국제강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동국제강 주가 왜 올랐느냐, 뭐 우리 캐스터님이랑 뭐 앵커님이랑도 이야기 나눴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김장 담가서 보낸다고 뭐 올랐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IB 투자 쪽 외국계에서 상당히 수급을 좀 밀고 들어와가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일단 동국제강의 좋은 점부터 시장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2만 원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19,900원이신데 예. 비중은 헤비하지 않는데 좀 주가가 많이 내렸죠. 이제 고구마 한 10개 먹은 느낌이에요. 동국제강 밸류가 PR이 2배입니다. 2배. 엄청 싸죠. 그리고 동국제강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이제 반대 의견 들었었는데 철강은 길게 보면 안 된다. 저는 EU 쪽에 유럽연합 쪽에 반덤핑 관세가 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건자재 파트가 항상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뭐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약점으로 뽑자면 결국은 입찰 단합이에요. 네. 이 부분 지금 이제 구성영장 청구됐는데 제가 봤을 땐 동국제강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제강, 대한제강 다 들어가 있어요. 7개 사거든요. 네. 이거 지금 뭐 수사가 급물살을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임직원 구속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CEO까지 올라가는 구도더라고요.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 단지 긍정적인 측면은 밸류가 엄청 싸고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보시게 되면 건설 경기 여파, 건설주도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습니다. 호황이었어요. 유동성 공급 측면이 풍부했었기 때문에 뭐 GS건설이라든지 금호건설이라든지 중소형주 뭐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DL에 지나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 그렇지 않죠. 건설 쪽이 호황이어야지 당연히 최강 제품이 많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은 또 컬러 강판이 있습니다. 이 컬러 강판 쪽이 늘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TV 가전 냉장고 수요예요. 네. 세탁기 겉 표면에 들어가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소비가 늘 말씀드려 재화 쪽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가이던스가 내려가 있습니다. 좋지 않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왜 아까 이제 고구마 10개 먹은 느낌이냐 이런 말씀드리면 주식이 참 어려운 측면이 밸류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쉬워 보입니다. 근데 주식이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단순하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으면 너무 쉽죠. 다 좋은데 안 가는 주식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뭐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에 세금 매기는 거 지금 유예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손실나면 돈 안 주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도 주가가 못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단지 이제 동국제강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떨 것이냐 그럼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내년 실적이 좀 내려가는데 모멘텀을 좀 탈 수 있을 것이냐. 기대를 언덕은 건설 쪽은 없고요. 네. TV 가전 쪽 컬러 강판 쪽도 없습니다. 기대를 언덕은 제가 봤을 때 조선 쪽이에요. 아하.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조선이 어쨌든 수주 상황은 나쁘지 않았고 내년에 이제 실적이 역성장해서 아마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겁니다. 확실히. 예. 그럼 조선 쪽인데 조선 쪽은 후판 쪽이지 않습니까? 동국제강이 또 후판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또 약점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점 수급이 탄탄합니다. 아하.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다음 외인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동국제강 지금 한 달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번 달만 174억 샀어요. 매도를 한 날짜가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수급이 정말 탄탄하다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밸류적인 메리트 부각이 있고 바닥 국면이나 10,000원이라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 싸고 실적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저가 메리트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저가 메리트를 가져갔던 가격에서 어디까지가 리바운드가 나올 것이냐. 제 외형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게 가격이 16,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상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리바운드도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에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그 다음 가격이 16,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리바운드 가격은 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외인 수급이겠죠. 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뭐 동국제강에 공매도를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하향세를 좀 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만 원인데 뭐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내년에도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16,000원 정도에서 리바운드 선에서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뭐 반대하실까요? 네, 좀 늦었죠. 왜냐하면 1,750원에서 지금 1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30% 반등을 한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확실히 좀 과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에 했을 때 그렇게 큰
가격 메리트를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니님께서 매수하신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도 고민하셨잖아요. 동국제가 물론 지금 쌉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이 종목을 둘러싼 뭐 철강 쪽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환경이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쭉 끌고 간다?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거고 추가 매수 반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하셨던 2만 원 부근 여기까지 노리시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상당히 아쉬울 테지만 16,000원 부근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아쉬운 손실은 다른 더 좋은 종목,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에서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니님의 동국제강 살펴드렸습니다. 꼭 이런 점 전략들 챙겨가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신은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제갈공명님이고요. 종목은 삼표 시멘트네요. 4,190원에 5%를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 여부랑 목표가 좀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삼표 시멘트 방금 전에 진단해주신 동국제강처럼 건설과 부동산 업황과도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는 민간 건축 수요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시멘트 수요도 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일단은 좀 11월 말에 주가가 좀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 화물연대 관해서 정부가 시멘트 운송 부분에 업무 개시 명령을 좀 내리면서 그때 주가가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주가가 또 좀 빠진 모습이네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종가 1.7% 정도 내리면서 3,755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4,19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비중은 뭐 크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시멘트 가격이 인상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 매수 여부랑 목표가를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삼표 시멘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드디어 뭐 이상형 월드컵 때 이거 한번 제가 네. 보조 출연해가지고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시멘트 가격 인상 보도가 드디어 좀 이제 뉴스플로우를 타는 것 같거든요. 경제 채널 최초 뉴스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처음이었는데 예. 이제 다른 데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 가격 인상이.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거는 최근이 아니고 좀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왜냐하면 최근에 4,190원을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뭐 6월, 7월, 8월 여름경에 주가가 4,960원까지 튈 때 네. 기술적인 관점을 보시고 좀 접근하신 것 같아요. 뭐 가끔 한 번씩 급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것이 저런 나쁘다. 무엇이 뭐 단기가 나쁘다. 뭐 장기가 좋다. 장기는 나쁘다. 단기가 좋다. 저는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걸 말하는 전문가들이 이상한 거죠. 단지 주식은 좀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본인이 뭐 내가 좀 기술적인 관점을 보고 접근 포인트를 잡아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단지 지난 것에 관해서 요즘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요즘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체감 지수가. 지난 것에 관해서 계속 후회를 해요. 맞아요. 손실 어떻게든 붙잡고 이거 네. 다 줄이고 뭐 하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들 다 똑같습니다. 네, 뭐 그때는 그 부분이 또 최선이었고 앞으로 대응 전략 잘 짜고 글로벌 시장 잘 보고 이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표 시멘트 잡으셨는데 주가가 좀 내려왔겠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3,150원에서 추매를 또 안 했어요. 네. 자신이 없으셨겠죠. 아무래도 시멘트도 좀 예전에 좀 과징금 좀 먹었습니다. 네. 반합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건자들 쪽에서 시멘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업무 개시 명령이 맞습니다. 네. 최초로 먼저 내렸었고 업무 개시 명령에 관해서 일단 정부의 정책을 보면 양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손실분은 영업이익 손실이 좀 발생됐겠죠. 이 부분을 메꾸는 부분이 과연 무엇으로 기결되겠느냐? 저는 가격 인상이라고 보여지는 쪽. 예. 근데 이 가격 인상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지금 실시하는 거냐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10월에도 있었는데 연기됐고 11월에도 있었는데 연기됐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지금 시멘트 업무 개시 명령과 더불어서 가격 인상이 조금 메리트가 부각되면 주가가 가는 측면이거든요. 삼표 시멘트도 3,100원에서부터 지금 오늘 4,00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30%씩 다 반등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적으로 따지면 뭐 이제 쌍용 CNA가 시멘트 중엔 대장주가 맞고요. 크기가. 네. 밸류적으로 따지면 한일 시멘트가 밸류는 가장 쌉니다. PER 6배 정도. 배당 쪽으로 가게 되면
한일현대 시멘트가 배당이 한 5, 6% 돼요. 근데 연말이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3표도 제가 봤을 때는 중견갭 정도는 되거든요. 내년에도 지금 가이던스가 올해보다 실적이 좋은 쪽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한 뉴스플로우 바람을 좀 빨리 이제 슬슬 타줘야 돼요. 네.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가지고 업무 개시명령이 좀 터져주고. 저는 단지 그때 이제 성신양해를 이야기 드렸거든요. 성신양해를 이제 했던 이유는 저는 모멘텀 쪽을 조금 더 봤죠.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 성신양해가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옴시티 수혜주로. 그래서 저는 성신양해를 간 건데 시멘트 가격 인상을 본다면 저는 지금 추매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시멘트 가격 인상이 딱 지나고 나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상실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1월 달까지 딱 보고 가격 인상이 언제 나오는지 뉴스플로우를 딱 챙기신 다음에 충분히 지금 이제 5% 정도니까 비중은 무겁지 않지 않습니까? 네. 추가 매수를 하시면 3,700원이니까 7,800원 계산하면 단가가 3,900원 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조정 국면일 때 지금 연준에서 뭐 또 엉뚱한 이야기 했죠. 지금 최종금리가 이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 내일 반등이 나올지 모레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봤을 때 소비자 물가 발표되기 전까지 등락 과정이에요. 네. 그럼 그 구간을 이용해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음 이제 마디가가 4,400원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4,400원 이제 돌파 여부는 체킹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뭐 손절을 해야 되느냐, 손절가를 잡아야 되느냐,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산표 시멘트가 안 올랐을 때, 네. 그때 이제 손절가를 어디에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고 지금은 손절가는 필요치 않은 것 같고요. 5% 추가 매수 겸 반등 목표가는 4,4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산표 시멘트 살펴드렸습니다. 앞서 김민주 전문가께서 성신양해 같은 종목도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이 얘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제방송 통틀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김민주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시멘트 가격 인상 이 기대감 분명히 산표 시멘트에도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아주 길게 가시면 안 되겠죠. 한 1월 정도까지 봐야 되니까 기간을 좀 짧게 보고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고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5%시잖아요. 5% 정도는 조금 더 매수를 하시고 평균 단가를 3,000원대까지로 좀 내려놓으시죠. 자,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조정해 놓으시면 그 뒤로 봤을 때는 다음 마디가 4,4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와서 4,400원을 아주 쉽게 뚫어준다면 조금 더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4,400원 이 가격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4,400원 이때 반등할 때 분명히 시멘트 가격 인상의 뉴스와 함께 반응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올 때도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오히려 주가가 내려간다 싶으면 그때 손절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갈공명님의 3표 시멘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요?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녀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PSK. 반도체 장비 갖고 계시는군요. 예,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죠. 17,200원에 17%입니다. 17,200원에 17%요? 예, 예. 예. 17,200원이면은 요거 혹시 매수를 최근에 하셨나요? 언제 하신 거예요? 11월 됐습니다. 11월 지난달에 11월. 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PSK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뭐 이 정도면 웬만큼 바닥 다졌다라고 판단하셔서 들어가셨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자, 그런데 반도체 뭐 이제 바닥이야 계속 말은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내년 전망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불안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PSK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일까요? 밀리면 혹시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가능할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김민주 전문가님, 역시 반도체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PSK 말이 눌려 있긴 합니다만 다시 가나 싶다가 그대로 또 내려오고 있어요. 반도체주들 도대체 언제 다시 전성기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추가 매수 여부도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지금 종목 올라온 것 중에
제일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가격 여하를 불문하고 제일 좋은 종목을 사셨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먼저 이제 답변부터 드리게 되면 추가 매수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네. 뭐 길게 내가 좀 투자 기간만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신다면 예. 제가 이제 늘 이제 상담을 받을 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다 시청자분들의 투자 기간이거든요. 다 다릅니다. 뭐 난 6개월, 1년, 뭐 2년 다 다를 텐데 네. 또 안 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갈 굉장히 때까지 많아요. 떨어지면 그냥 장동석 뭐 이렇게 해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투자 기간만 좀 길게 가져간다. 저는 PSK는 필승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아쉬운 측면이 기술적인 걸 좀 보고 접근하셨는데 예. 저 기술적인 거 좀 버리시고 이제 PSK 자체를 보게 된다면 여기 이제 웨이프 장비를 만드는 쪽이거든요. 네. PR 스트립 장비 중에서 MS 점유율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시장 1위. 그 다음에 드라이 스트립 장비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력 부분은 PSK에 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시장 점유율이 1위라는데 무엇을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PSK가 이제 장비 쪽이니까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소식들이 SK하이닉스 쪽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장비 쪽에서 감축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뉴스 프로를 타면서 우려스럽죠. 그렇습니다. 뭐 캐파 증설도 좀 하고 투자 확대를 해야지 장비 쪽에서는 좀 부각이 될 터이니까. 근데 이제 PSK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비메모리 쪽에도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밸류 부분을 좀 이야기했을 때 프리미엄은 어디까지 줄 거냐. 뭐 2차 전지의 속칭 80배까지도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PSK는 PR 6배입니다. 저는 반도체 PSK 같은 기업은 못해도 네. 15배는 줘야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솔직히. 기술력 노원이고 여기는 네. 영업 실적도 떨어지지 않는 쪽입니다. 영업 이익률이 그리고 20%가 넘어가는 반도체 기업이 찾기 힘듭니다. 뭐 유진테크라든지 몇 개 없어요. 네. PSK는 거기 해당 사항이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주당 EPS를 보게 되면 3,000원이거든요, 올해. 네. 3,000원이 좀 넘어가는데 3,000원 쪽인데 여기 10배만 더해도 원래 주가는 3만 원은 가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뭐 대장주격들 쌍도마차가 좀 힘이 없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이게 좀 문제죠. 예. 이쪽에 지금 4분기에 적자 폭이 지속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 SK하이닉스 가이던스가 적자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PSK 고객사가 SK하이닉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여기에 수주 잔고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수주 잔고가 조금 지난 분기보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3,700억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거의 60%입니다. 이 말은 국내보다도 내수 비중보다도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기업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반증 자료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수주 잔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PSK로 한방 승부를 한번 봐보겠다. 이제 비중이 17%니까 당연히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뭐 지수가 떨어지는데 뭐 장사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닥 국면에 뭐 14,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현금이 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략 포인트를 좀 가져가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잘 하셔야 되는 거는 기간이에요, 기간. 네. 이제 이 기간. 반도체 이제 가장 깊은 기간은 내년 2분기로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네. 내년 3분기로 측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2차 전지 또 무한정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요. 항상 등락 과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싸다고 보여져요. 저는 PSK는. 네. 그래서 이제 싸게 샀으니까 내려왔을 때 더 담는 거고 쭉 가져가는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반도체는 보통 이제 4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라든지 상반기 언제 또 좋아질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아이러니한 것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디램이나 낸드 가격은 고정 가격이 안 좋다는 것 치고는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지금 탄탄한 편입니다. 잘 받쳐주고 있어요. 네, 더 내려가야지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뭐 전부 다 나오는 분석치가 맞다고도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져가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갔을 때 저는 목표 주가 24,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00원.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나요?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때까지 등락 과정이 지속인데 이제 단기적인 너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비중을 막 10% 20% 하지 마시고 그 네. 소비자 물가까지 등락 과정을 좀 이용해 가지고 가져가시고 혹시나 이제 뭐 빠뜨렸는데 우리 시청자님 좀 나 단기 관점이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2만 원까지도 단기 리바운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용하셔가지고 뭐 1, 2%씩 오늘 좀 매수하고 떨어졌을 때 네.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말고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셔서 비중을 뭐 25% 정도 PSK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절달님, PSK 일단 걱정을 좀 하신 모양인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없는 종목이고 필승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종목 추가 매수 여부도 여쭤보셨는데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조금씩 등락을 거듭할 겁니다. 약간 떨어지는 날이 있을 때 조금씩 더 모으셔서 25% 정도까지는 비중 채우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짧게 봐도 2만 원,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본다면 24,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PSK 반도체 종목을 살펴드렸는데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많이 좀 아직까지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이런 대표적인 장비주들 PSK 뿐만이 아니죠. 유진테크, 테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을 타게 될 때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그래서 아주 오늘 종목 진단 한 종목 중에는 가장 긍정적인 분석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슬슬 옮겨가 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블루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요즘에 참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죠. 위메이드 삼형제, 위메이드 맥스, 플레이까지 엄청난 주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위믹스 자체 코인이죠. 이 상장 폐지에 관련된 이런 우려감이 우려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공포 이상일까요?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 매수하신 가격이 15,150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 아마 그러면 이 급락 이후에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급락 이전에 나왔던 그 지난번에 그 저점 수준에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자, 지금 14,000원, 오늘 13,000원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자, 오늘 당장 이게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위메이드 플레이 그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그쵸? 이거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해드리는데 그때도 보조 출연이었습니다. 네, 꼭 보조 출연이라고 말씀드려야지 PD가 숨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창호 앵커랑 제가 같이 했거든요. 맞아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전문가 한 분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나와가지고 이 결정 하루 전날이었죠. 네네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코인 하지 마셔라. 네, 맞아요. 재무제표도 없는데, 그리고 국가 통화화폐 가치에 도전하는 것은 아직은 설익은 감자다.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상장 폐지 결정 내려졌어요. 바로 고꾸라졌죠. 네. 그 다음날 바로 결정됐습니다. 네. 하지 말아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VOD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유창원 거도 그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왜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애니팡 만드는 데인데 위메이드 플레이드는 위메이드 그룹주라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플레이 투 더 언도 좋고 NFT도 좋고, 저는 이 신사업에 관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뭐가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식을 할 때 기대를 언덕을 여러 군데 마련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주식을 하면서 주가가 우리 시청자들도 어이 시장을 이기겠습니까? 지수 앞에 장사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뭔가 비빌 언덕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오늘 이제 밤에 뉴스 지나고 나서 만약에 상장 폐지 결정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난리 나는 거죠. 내일 또 급락이죠. 네. 이런 이 도박성 어리게 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10% 하셨나?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설마 이거 급등 노리고 지금 그럴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상장 폐지 안 하겠다. 예. 지금 시장이 너무 좀 침체 국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금감원에서도 요즘에 신라진도 살려줬고, 코롱 티슈전도 살려줬고, 그런 기업도 살려주는데 설마 상장 폐지로 가겠어? 이거 위메이드 그룹주 16만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믹스를 보유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네네네네. 그 부차적인 보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걸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딱 보면 바닥 국면에 사셨잖아요. 여기 보시고 사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네모칸 치는데 비슷하구나. 이제 파동 모양을 이렇게 좀 보고 여기 이제 쌍바닥 쪽이다.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근데 오늘 시장 밀리니까 훅 떨어졌고 아랫꼬리가 달고 올라왔거든요. 이 아랫꼬리가 이제 뭘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죠. 네, 이렇게밖에 분석을 할 거 없고요. 기업의 가치 내용이라든지 밸류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력 부분으로 설명할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내일 가처분 결정 받아들이면서 상장 폐지 결정이 약간 보류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주가 급등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지금 상장 폐지다. 그러면 내일 주가 급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내일 저점 이탈 시에는 당연히 손절하셔야 되고요. 13,050원인데 13,050원 이탈 시 손절이고요. 리바운드 반등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파급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뜻 계산해 보면 14,000원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30% 올라가게 되면 지금 18,000원까지가 지금 상한가 부근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가 지금 21선 근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리바운드는 우선 16,000원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비중 5% 정도 축소하시고 예. 5%만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 좀 무리인 것 같고요. 17,000원 정도에서 그냥 내 이 호재 소식이 좀 전해지면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위메이드 그룹에서 하고 있는 자체 코인이죠.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한 이 가처분 이야기. 이게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에 따라서 정말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상반된 흐름이 연출이 될 겁니다. 인용이 되게 되면 괜찮을 텐데 이거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쨌든 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위메이드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겨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6,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5%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비중 5%로 18,000원 이렇게까지 보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 17,000원 정도까지 딱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1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5%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고 절반 덜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 5%를 가지고 17,0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내일 하루는 상당히 어려운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감안을 해두시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블루님의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진단이 굉장히 스릴 있는 종목 진단이 됐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이렇게 정말로 어려우시죠?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은 또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공략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지막에 너무 스릴이 있었죠.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에서 되게 뜨거울 거예요. 예. 이런 부분 이제 시청자님이 되게 과감하게 하셨는데 온갖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네, 뭐 내일 솔직히 이건 신이와도 모르죠. 네. 이거는 판사만이 알 일이고요. 시장도 이렇게 조금 요새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이 오늘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지금 연준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아까 유창호 앵커가 우리 초입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JP모건 쪽하고 골드만삭스 CEO들이 나온 내용을 말한 네. 것 같아요. 어제 블룸버그하고 CNBC 이제 인터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저는 좀 동감하는 쪽입니다. 정말로 연준이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을 만든 게 아닌가. 연준도 예측 못했겠죠. 오늘도 제가 회원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 글로벌 세계 뭐가 됐든 이코노미 수석이 됐든 누가 됐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아무도 없죠. 중국의 봉쇄령을 예측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뭐 짧게 한 2분 정도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의 기조를 선택할 때 이 대여 변수들이 생각지 않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인위적으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소비자 물가에 이제 재화 상품 부분이 있고 서비스 물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내일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일 공개 방송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지만 과연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간다고 해서 서비스 물가가 줄어들까? 그러니까 미용실 가서 이발하는 거 이거 서비스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문화적인 인식이라든지 조금 할 거는 하거든요. 헬스 하시는 분들이 네. 이게 다 지금 서비스 물가입니다. 이걸 줄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연준의 과연 이 일관된 정책적 방향이 맞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제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네가 지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네. 올드한 정책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해가는 부분. 특히나 지금 최종금리 부분에 관해서 시장에 다시 투심 악화를 시켰잖아요. 예. 불확실성.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의 저명 인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세계 경제 대통령 제롬 파월 의장 저격은 못 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인터뷰 내용 좀 봤는데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올드한 전략 가지고 정말 맞는 거냐. 자 보십시오.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나왔을 때 가이던스보다 더 잘 나왔어요. 네. 시장 상승했죠. 소비자 물가를 우리 시청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전문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본질이에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삐걱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주식시장 하락이에요. 이것 또한 받아들여야 되고. 네.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명 인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긴축 우려와 이 경계 침체 우려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연준에서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이렇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조금 지갑을 닫아라. 유동성 공문에 풀렸던 돈들을 이제 좀 지갑을 알아서 닫고 소비를 조금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굳이 연준에서 불확실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CPI 발표 전까지는 등락 과정이 지속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 이제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거칠 것 같습니다. 뭐 대다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2350선, 2370선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장이 좀 빠지면 조금 중간에 올라다가야 다시 후루룩 내려가고 또 아침에 시장이 좀 강하면 또 장마판에 또 후루룩 내려가요. 네. 이런 거 계속 되풀이 될 것 같고요. 현물 시장 또 선물 시장 모두 지금 수급이 저조합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도 현물 시장도 안 사, 선물 시장도 안 사. 연말인데 프로그램 매수도 안 들어와. 기대 언덕이 없으시죠. 예. 그러면 지금 뭐냐? 인내심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자가 이기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음 든든히 드시고 가져가시고 결국 그래도 숲은 잘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단기 접근이나 뭐 장기가 관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괜찮은 것 같고요. 리오프닝에서도 이제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 많고요. 신재생 파트 이제 눌림목 구간 좀 들어갔는데 뭐 신재생에 관한 성장성도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하나큐셀 쪽에서 태양광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네.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거 관해서 미국이 약간 노이즈를 제거했거든요. 지금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 눌림목 구간에 접근하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 접근 포인트는 시멘트,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건설 기계 쪽에 좀 해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의 시장에 대한 전략들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세세하게 전해주신 김민준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